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부등식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이어서 1차 부등식과 문제 해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한번 복습하고요. 또 이번 시간에 할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있었죠. 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 이런 식을 풀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부등식, 그쵸? 자, 여기 이렇게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있는 식을 우리가 부등호가 있는 식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부등식이 생기면 우리 자연스럽게 언제 이 부등식이 참이 될까가 궁금해집니다. 기억납니까? x 우리가 뭐 넣어봤죠? x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봤더니 되고 4부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언제 1, 2, 3이냐? x가 무슨 조건이 있을 때?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x가 1, 2, 3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조건이 없으면 x는 0도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되고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얼핏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렇죠?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부등식의 양변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 빼기 1이 생겨서 x는 뭐보다 작다 됐냐면 4보다 작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그 수많은 x들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 2, 3 물론 들어있고요. 0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등식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수들을 이 한 가지 표현이 다 커버해 주는 겁니다. 네, 좌변에는 마치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좌변에는 x만 남게 우변에는 숫자가 오도록 우리가 세팅을 하면 얘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여기 양변에 빼기 1을 해도 되는 근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거. 왜 빼기 1을 해도 될까? 그 근거가 바로 무슨 성질? 오케이. 부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양변에 빼기 1을 해도 되는 근거는 부등식의 성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이 뭐였나요? 자, A가 B보다 작습니다. B가 큽니다. 이럴 때 A, B 양변에 똑같은 C를 더해준다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가 B보다 클 때 A, B 양변에 똑같은 수를 뺍니다. 이때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A, B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곱합니다. 이때도 부등호가 유지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를 음수를 곱하면 음수의 세개로 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요? 네, C가 양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A, B에 C를 곱했는데 빨간색으로 쓸까요? 강조되게. 자, C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인데 C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C가 음수인 경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저번 이해를 드렸죠? 5가 더 큰데 마이너스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음수의 세개에서 누가 더 큰 애입니까? 요가 큰 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죠?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였는데 A, B에 똑같이 C를 나눴을 때 이렇게 C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C가 양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C가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원래 B가 컸으니까 그대로 C분의 B가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음수로 나눠보겠습니다. A, B고 여기 나누기 C를 하는데 이번엔 C가 음수랍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등식의 성질이 우리 옛날에 했던 등식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데 우리가 딱 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죠?
곱하거나 나눌 때가 다릅니다. 곱하거나 나눌 때, 특히 이렇게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할 내용은 5x 빼기 3이 2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을 푸시오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부등식을 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방정식을 풀라는 말 생각해 봅시다. 방정식을 풀라. 예를 들어 봅시다. 3x 빼기 2는 5, 2는 7. 이걸 푸시오라 했습니다. 푸시오. 푸시오란 말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말입니다. 언제 x가 참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등식의 성질로 얘를 옮기고, 그죠? 양변에 더하기 플러스 1을 해줘서 3x는 9로 만든 다음에 등식의 성질로 양변을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좌변은 x만 남았고 우변은 3 남아서 x는 3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부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좌변은 뭐만 남기고 x만, 우변은 숫자만 남겨서 우리가 x가 어느 범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봅니다. 똑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목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좌변에는 x만 있어야 되고요. 우변에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좌변에 x만 있길 바랐는데 좌변에 이미 많은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없애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빼기 3을 먼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양변에 뭘 해주면 될까요? 이제 첫 번째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양변에 선생님이 플러스 3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5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 없어지죠? 크다, 뭐보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 앞에 5가 곱해진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x만 남는 게 목표니까요. 그럼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눕니다.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5로 나눕니다. 나눌 때는 양수로 나누는지 음수로 나누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C 자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쌤은 방금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나눈 수가? 그렇죠. 5는 양수잖아요. 양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이제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x만 남았고, x는 여기 약분하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플러스 3을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걸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빼기 3을 없애기 위해 양변에 플러스 3을 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여기 마이너스 3이 없어지면서 반대편에서 플러스 3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하나 만들 겁니다. 빼기 3이 사라지면 반대쪽에 뭐가 생긴다? 플러스 3이 생긴다. 이거는 등식의 성질 때문인데 우리가 얘를 이름을 붙여서 이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방정식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부등식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빼기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더라. 이거를 이항이라는 단어로 하나 기억해 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x가 해를 구했습니다. 그죠? 푸시오를 했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 x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x가 1보다 큰 i는 다 됩니다라고 예쁘게 답을 냈어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기를, 아니 이거를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들어오는데요. 들어온 친구도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눈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 수직선 있죠, 수직선. 자, 수직선을 하나 끄고요.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쫙쫙 있습니다. 수직선이. 여기에 x가 1보다 큰 i를 점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구한 해는 이런 i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여줘? 노란색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1x가 1보다 큰 i는 다 되니까 여기 2에도 될 거고요. 1보다 크면 되니까 1.1도 될 거고요. 1.2도 될 거고 1.3도, 1.4도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다 1보다 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1보다 큰 아이들이 점 하나, 둘, 세 개 찍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표현하려면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화살표를 해주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색칠합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1보다 큰 아이들의 전부 표현했다. 점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x가 1보다 크다. 답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이 나기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다 찍기가 힘드니까 여기 1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영역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 알아둬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의 x-1 더하기 부등호 작거나 같다. 1 더하기 아이고 분필에도 부러지네요. 1 더하기 5x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푸시오라 그랬는데 이것도 푸시오입니다. 푸시오. 이 부등식을 푸시오인데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좌변에는 x만 남도록 하고 우변에는 수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 좌변에 x만 남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괄호는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이 전체 곱해지기 때문에 뭐가 되죠? 3x 빼기 3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5x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좌변에는 여기에 x가 전부 있길 바라는데 x가 나눠져 있죠. 자, 이쪽에 전부 숫자가 있길 바라는데 숫자가 나눠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옮겨주면 되죠. 우리 조금 전에 항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3을 옮기면 플러스 3이 된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2항 합시다. 항을 옮깁시다. 그럼 얘를 지우는 대신에 뒤에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뒤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x를 옮깁시다. 플러스 5x를 옮기면 뒤에다가 반대편에 뭐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5x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x끼리 뭉쳤고 숫자끼리 뭉쳤습니다. 계산해보죠. 3x 빼기 5x 하면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 1 더하기 3 하면 4입니다. 우리는 x가 목표이기 때문에 양변을 적당한 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2만 나누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나눠서 얘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돼서 여기 남은 거는 x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를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쌤이 잘 했나요? 아니요, 잘 못했습니다. 어디서 잘 못했을까요? 네. 자, 여기 쌤이 방금 나눌 때 선생님 분명히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부등식의 성질에서 자,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음수의 색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음수로 나누는 순간에 이 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요. 이것도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답이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이 생기죠? 자, 공간이 좀 안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눈에 표현하고 싶죠? 이것도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아이들 다 점을 찍으면 되니까 요 아이들 전부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잠깐만, 한두 개가 아니고 영역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쫙 간 다음에 우리가 영역으로 칠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원래는 수직선 하나하나 그리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같이 쓰겠습니다. 자, 근데 자, 얘랑 이 두 식의 부등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그냥 x가 크다고요. 얘는 x가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요. 얘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 x는 1보다 크다니까. 1이 되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 2도 점을 찍어줘야 돼서 어떻게 하냐? 크거나 같다면 여기 아까 선생님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를 색칠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2도 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이죠. 색칠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를 색칠하는 건데 마이너스 2도 되니까 그 동그라미를 색칠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는 얘는 해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저희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뭘 해봐야 되냐면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자, 여러분 좀 감이 올 텐데 예를 들어서 5x 더하기 4가 3x 더하기 1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1차 부등식 같나요? 자, 1차 부등식 말을 한번 보면 부등식이긴 부등식인데 차수가 1차라 그랬습니다. 그럼 쌤 2차도 있나요? 2차 있죠. 어떤 게 2차입니까? x제곱 문자가 2번 곱해진 거를 우리가 2차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자가 한 번 곱해진 건 우리가 다 1차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2차 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자, 5x 더하기 4가 5x 더하기 1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여기도 x가 1차고 얘도 1차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나요? 자, 쌤이 x를 반대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5x니까 이항하면 뭐가 되죠? 네, 5x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이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기에는 한눈에 보기에는 1차처럼 보여서 동그라미를 했지만 이항을 해보니까 문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항했을 뿐인데 문자가 사라졌다면 1차라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약속하기를 눈에 1차가 보이면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하는 방법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요. 헷갈리니까요. 그럼 1차 부등식을 어떻게 약속하냐? 바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우변에 있는 1차 부등식을 앞으로 안 헷갈리려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 봤을 때도 1차가 된다면 얘는 보세요. 우변에 있는 항을 이항했더니 x가 사라지죠. 그죠? 그럼 이러면 1차가 아니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하냐? 우변에 모든 항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 전부 좌변으로 이항하였을 때 어떤 꼴이냐면 그래도 1차식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1차면 1차식은요 뭐 이거 부등 아무거나 대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런 꼴이 되면 우리가 이럴 때를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이항했을 때 1차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차 부등식에 약속하는 방법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했냐? 우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좌변으로 옮기면 당연히 우변은 뭐가 될까요? 0 되겠죠. 왜 0 되나요? 다 옮겼잖아요. 좌변으로.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옮겼으니까 여기는 다 0 만들고
0 만들고 다 옮기고 나서도 여전히 1차가 되면 우리는 이때 진짜 1차 부등식이라 부르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차 부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입니까, 아닙니까? 자, 약속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약속은 뭐라 했어요?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래요. 그럼 5x랑 1을 좌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봅시다. 자, 처음에는 5x 더하기 4가 있었고요. 5x를 옮기면 빼기 5x가 되고요. 1을 옮기면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0 남았죠? 다 옮겼으니까 0이죠? 자, 그럼 5x 빼기 5x 사라지고요. 3이 0보다 크단데 다 옮기고 나니까 1차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1차가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1차 부등식이라 한다, 안 한다? 1차 부등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